입병 가족 곡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설계를 공사를 하다 보면 일치고 압독강도 시험, CBR 시험하지, 노상토 지지력 시험하지, 또 안밀 시험하지, 시험하는 종류가 많잖아요. 선정 시험, 관리 시험, 품질 시험 현장에서도 많아요. 근데 도로관리사업소에 도에 노체 이게 맞는지 흙을 성토를 하려면 그냥 씁니까? 이걸 선정시험이라 가지고 그 흙을 갖다가 샘플을 갖다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그 보낸 거 가지고 시험 성적표를 이렇게 내준단 말이에요. 저렇게 내줘요. 이렇게 내주면 저게 보면 골재율이 얼마, 몇 프로, 골재가 샌드가 60%, 실트가 뭐 18.1%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내줘요. 그리고 저게 입경 가족 곡선이에요. 입경 가족 곡선. 그러면 저게 균등하게 그 자갈 모래가 배치가 됐느냐, 직선으로 돼 있으면 똑같은 그게 있어서 쭉 빠진다는 얘기고, 이걸 평가하는 건데 저거 평가까지 해주진 않아요. 저 데이터를 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걸 어떻게 해석하죠? 이거 또 프롬프트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입경 가족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질이 도로 성토 노체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해줄래? 이렇게 프롬프트 만드니까 아까 만든 프롬프트가 이러한 프롬프트를 고급 프롬프트를 만들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붙여넣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도로 성체를 검토를 해서 보니까 실트질 모래인데 모래가 69%고 점토가 4.3, 실트가 18.1%. 그러니까 최종 판정은 노체대로 적합하대요.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전원 근거의 기준에 의해서 노체 성수로 판단을 해줬어요. 근데 얘가 조건을 붙였단 말이야. 문제점, 높은 실트질 함량이 있다. 배수가 불량한 실트질 함량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함수비가 높아져가지고 배수나 치마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대요. 합격인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팀장님, 이거 보니까 뭐 나왔는데 인공지능한테 넣어보니까 얘가 노체 재료로 적합하다는데요? 이거 뭐 써도 되겠어요? 그죠? 적합하다는데 그거는 초보자예요. 자,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요? 자, 이게 노체 재료로 적합한데 실트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치마가 되거나 배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는 시키되 배수와 다짐에 신경을 쓰는 조건으로 하게 해줍시다. 더 좋은 방법으로는 양질의 모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야, 이건 진짜 기술자 아니에요, 그죠? 기술자가 답변해야 될 그런 자세라는 얘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험을 한 성적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해석을 못해요. 못하지만 이것을 인공지능에 넣었을 때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럼 인공지능이 판단해줘서 적합하다 그랬어. 근데 적합한 거는 맞아요. 왜? 기준치 안에 들어갔으니까 맞는데 기준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뭐냐면 실질 함량이 많으니까 비가 오게 되면 함수비가 높아서 치마나 배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유능한 감독은 그렇다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되 조건을 붙입시다. 거기에다가 배수와 다짐을 하는 조건으로 너들 공사해. 그런데 그 상태가 더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사를 취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기술자가 보는 투명하고 정말 책임감 있는 우리 기술자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일단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복잡한 걸 알았으니까 그 프롬프트를 놓고 개선된 프롬프트로 만들어주는 답을 우리가 그냥 막 믿고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안목을. 야, 얘가 이렇게 답변해 줬지만 팩트는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검토하는 게 기술자의 능력을 역량을 키우는 거라는 얘기죠.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 들으니까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래요? 머리는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꼭 언젠가 저거는 배워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는데 지금 시대는 how to know, 무엇을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how to ask, 어떻게 묻느냐가 중요한 시대예요. 정말입니다. 옛날엔 지식을 많이 넣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최고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how to know, 무엇을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how to ask, 어떻게 내가 묻느냐, 잘 묻느냐에 따라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돌려주는 그런 답을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우리가 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목 지식 기반의 프롬프트 설계예요. 토목 지식 기반의 프롬프트 설계 능력을 누가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보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정말 많은 잘하는 사람과 프롬프트를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금방 몇 년 뒤에 나타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질 수밖에 없죠. 지금 시대를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량을 만들어 가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설계서 분석하는 것을 시간이 안 돼서 몰랐지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프롬프트 넣어서 분석한 게 있어요. 그러면 화학공에 대해서 잘못했고 배수공 뭐가 잘못했다고 쭉 지적해 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거라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배우는 거는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래요. 자전거 타는 거 우리가 동영상을 놓고 백과사전을 놓고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져 봐야 되잖아요. 수십 번을 넘어져 봐야 자전거를 우리가 탈 수 있듯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끄떡끄떡하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프롬프트 적용하고 그리고 민원 해결서가 있어요. 민원 해결 100% 짧은 문장들을 갖다가 대입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량 있는 그런 우리 그 울주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